장애인 문화복지신문 제411호 제8면 기사입니다. 장혜영 부천시 의원. 장애인 채용 대신 고용부담금 납부는 장애인 차별이자 혈세 낭비? 부천시가 2022년에 이어 2023년에도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천시 행정국 행정지원과 2024년 예산안 심의 자료에 따르면 2023 번지년 부천시 장애인 고용률을 기준으로 2024년 1월에 납부하게 되는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총 2억 1,700여만 원으로 지난해 납부액 대비 52.8% 늘어난 규모다. 지난달 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부천시 2022년 장애인 고용분담금 1억 4,200여만 원 지출에 대해 혈세 낭비임을 지적한 바 있는 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장혜영 의원, 민주, 비례대표, 은 부천시가 2022년에 이어 2023년도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달성하지 못한 것은 장애인 고용을 외면하는 것으로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고 말하며 장애인 유형별 수행 가능한 직무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임용을 위한 시험 전형을 다양화하는 등 장애인 고용에 대한 실질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7조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의 정원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는 3.6%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해야 한다. 2024년 이후부터는 3.8%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해야 한다. 부천시정신건강복지센터 활동보고회 행복한 동행 개최. 부천시 보건소와 부천시정신건강복지센터가 지난 12월 8일 순천향대학교 부속 부천병원 향설대 강당에서 2023년 활동보고회 및 송년 모임 행복한 동행을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매년 연말에 개최하는 부천시정신건강복지센터의 송년 모임은 만성정신질환자와 가족, 협력기관이 한자리에 모여 한 해를 마무리하며 친목을 도모하고 화합하는 자리로 매년 250여 명이 참여하고 있다. 2023년 은개회선언으로 시작해 일부는 한 해 동안 진행된 부천시정신건강복지센터의 사업을 소개하고 일상생활을 건강하게 유지해온 회원과 옆에서 지원해준 가족들을 위한 시상식으로 꾸며졌다. 2부에서는 마술공연, 부천시정신건강복지센터 이용자와 가족의 재능기부를 통해 마련된 공연을 선보이며 화합을 도모하는 시간을 가졌다. 조용익 부천시장은 정신질환으로 고통받는 시민들이 소외되거나 차별받지 않는 사회를 형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부천시정신건강복지센터는 시민과 함께하는 건강한 부천을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만성정신질환자의 재활과 사회복귀를 돕고 지역 주민들의 정신건강을 증진하고자 노력하는 기관이다. 정신건강 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부천시보건소나 부천시정신건강복지센터, 지역번호 032-654-4024로 문의하거나 부천시정신건강복지센터 홈페이지 www.bocon.co.kr을 참조하면 된다. 조용익 부천시장 2023년 대한민국 공공성실천대상 수상. 조용익 부천시장은 지난 7일 2023년 대한민국 공공성실천대상 기초자치단체장 부문을 수상했다. 대한민국 공공성실천대상은 한국공공사회학회, 비영리사단법인, 주태로 시민과 함께 지속적으로 공공성 강화를 위해 정책을 개발하고 실천하는 지방자치단체장, 학자 등을 선정하여 시상되고 있다. 2023년 대한민국 공공성실천대상은 국회의원, 광역기초자치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및 학계 전문가 등 23명이 선정됐으며 기초자치단체장은 조용익 부천시장이 전국에서 유일하게 수상했다. 부천시는 최근 수원세 모녀 사건, 신림동 반지하주택 침수와 같이 지역에서 발생하는 복지안전 사각지대 문제에 고민하여 다양한 정책을 마련했다. 특히 슈퍼마켓 등 마을 가게를 지정하여 가게에서 발견한 어려운 이웃에게 생필품을 지원하는 부천 온 스토어 사업을 추진했으며 부천시 곳곳에 84개의 가게가 참여하여 240명의 어려운 이웃에게 1,1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지원할 수 있었다. 조용익 부천시장은 지역 주민과 함께 위기가구를 발굴하여 지원하는 등 공공성을 실천한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수상의 영예를 안게 되었다. 조용익 부천시장은 시민과 협력해 어려운 이웃을 돕는 부천 온 스토어는 공익, 공민, 공개의 공공성 실천 사례이다며 앞으로도 시민과 소통하고 함께 만들어가는 정책을 추진해 공공성 실천을 확산해 나가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또한 이 상을 받을 수 있도록 안전하고 따뜻한 도시 만들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신 부천시민께 수상의 영광을 바치고 싶다고 부천시민에게 감사를 전했다. 부천시는 내년 세계구 37개 일반동 전환과 더불어 초거대 AI,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등을 활용해 복지뿐 아니라 안전까지 확보되는 스마트 복지 안전 공동체를 구축해 나아갈 계획이다. 시흥장애인 종합복지관 와글와글 공방 프로그램 우수 사례 선정. 시흥시 시장 임병택 는 지난 13일 2023년 경기도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우수 사례 발굴 공모에서 시흥장애인 복지관의 와글와글 공방 프로그램이 우수 사례로 선정돼 경기도지사 표창을 받았다고 밝혔다. 경기도 장애인 평생교육 우수 사례 공모는 각 시군과 장애인 평생교육기관 단체를 대상으로 차별화되고 우수한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발굴해 도내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사업의 교육 성과를 공유, 홍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장애인 기관 단체를 대상으로 2023년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사업 공모
선정을 통해 기관 단체 8곳을 지원했다. 성인 장애인 106명을 대상으로 토탈 공예, 영상 촬영 편집, 3D 펜 메이커 등 8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그중 시흥장애인 복지관은 성인 장애인을 대상으로 공예 교육 프로그램을 추진함으로써 장애 학습자가 직접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공예 체험 부스를 운영했다. 이로써 장애 학습자의 지역사회 활동 참여도를 높이고 지역 주민과 장애 학습자가 상호 교류하는 기회를 제공한 점을 높이 평가받아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앞으로도 장애인의 학습권 보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 특히 장애인이 차별과 소외 없이 수준 높은 학습을 받고 지역사회 안에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누구나 함께하는 평생학습도시 시흥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시흥시 사회복지 담당 신규 공무원 대상 직무 역량 강화 및 힐링 교육 실시. 시흥시 시장 임병택은 지난 8일 시청 글로벌센터에서 사회복지 업무를 수행하는 복지국 및 동 신규 공무원 약 35명을 대상으로 직무 역량 강화 및 힐링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역량 강화 교육 애로사항 청취 및 소통의 시간 힐링 프로그램 등 총 3부로 구성됐다. 1부에서는 인하대학교 상담심리대학원 김진선 강사가 사회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신규 공무원들의 눈높이에 맞춘 민원 응대를 위한 상담 교육을 실시했다. 상담 기술을 습득하고 다양한 민원 응대 사례를 통해 복지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 2부는 사회복지 현장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 담당 신규 공무원들의 고충과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복지국장을 비롯한 사회복지 분야 선배 공무원들이 소통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마지막 3부는 그간 직무 스트레스로 인한 지친 심신을 치유하고 소진을 예방하기 위해 퍼스널 컬러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유재홍 복지국장은 사회복지 최일선에서 고생하고 있는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하다라며 오늘 이 자리를 통해 그간 현장에서 지치고 힘들었던 마음을 재충전하고 직무 역량까지 함께 증진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됐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부천시 2023년 의료급여 사업 평가 우수기관 선정. 부천시 시장 조용익은 보건복지부 주관 2023년 의료급여 사업 평가에서 전국 226개 시 군 구 중 2위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 의료급여 사업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발생하는 질병 부상 출산에 대하여 진찰 검사 치료 등 의료급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부천시는 17,716명의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지원하고 있다. 이번 평가에서는 부당이득금 징수율, 의료급여 사례관리, 장기 입원자 관리, 의료급여 재정관리 적정성, 지자체 특화사업 등 의료급여 사업 전반에 대하여 15개 항목을 평가하여 우수 지자체 18곳이 선정됐다. 부천시는 스스로 건강관리 특화사업을 통해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안전하게 집에서 할 수 있는 스스로 건강체조 운동법과 건강관리 일지의 건강상태 등을 기록하여 시민들이 꾸준히 운동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또한 고혈압 당뇨병 예방법 등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여 자가 건강관리 능력 향상을 도모했다. 아울러 시는 재가의료급여 시범사업으로 장기 입원자 중 퇴원이 가능한 수급자에 대하여 식사 돌봄 이동 서비스 지원 및 케어 안심주택 등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대상자가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이번 수상에는 불필요한 장기 입원 감소 및 적정 의료 이용 유도를 통해 의료재정 절감 등 다양한 노력의 성과를 거둔 점이 높이 평가됐다. 박화복 복지정책과장은 촘촘한 사례관리를 통해 의료급여 대상자들에게 안정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다양한 사업을 연계하여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전했다.